안녕하세요. 마음에 새기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질투와 친구 관계, 친구가 보이는 미묘한 질투의 말투들, 질투를 일으키는 나의 행동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법, 그리고 질투로 인해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순간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나친 질투는 왜 친구 관계에 안 좋을까요? 질투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 본질은 상대가 가진 무언가를 나도 원하지만 가질 수 없을 때, 그리고 상대가 나보다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 느낄 때 불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질투는 긍정적인 자극이 될 때도 있지만 친구 관계에서는 종종 그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됩니다. 우정이란 상대를 이해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관계이지만 질투가 그 사이에 자리 잡으면 이 소중한 관계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나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처럼 여기고 심리적 갈등을 일으킨다면 이는 친구 사이의 신뢰와 친밀감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룬 성취가 자신의 상황과 특히 비교되어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친구가 지금 질투하고 있다는 신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친구의 질투는 흔히 미묘하게 수동적인 공격으로 나타납니다. 단순한 부러움과 달리 질투는 상대의 성공을 축하하는 동시에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며 불편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특히 좋은 소식을 전할 때나 뭔가 성취했을 때 친구의 반응에서 이러한 질투의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예시를 보겠습니다. 상황 첫 번째로 급여가 올랐을 때의 예를 볼까요? 두 친구가 점심을 먹으며 최근 회사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영숙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이번에 드디어 급여가 올랐어 라며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친구의 반응에서 질투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질투가 섞인 비교 반응을 보입니다. 친구가 같이 기뻐하며 호응해 주는 것이 아닌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얼마 올랐어? 나랑 비슷하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급여와 비교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둘째,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내심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반응을 보입니다. 영숙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하며 노력한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말하자 친구는 그 정도 일했으면 진작 연봉 올랐어야지 요즘엔 다들 많이 받더라. 너 그렇게 일하다 아프면 누가 알아주기라도 하는 줄 알아. 적당히 해. 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아니면 걱정하는 듯 반응합니다. 셋째,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기쁨을 희석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친구는 나도 내년에 이직하면 더 많이 받을 거야. 사실 요즘 연봉이 크게 중요하진 않더라. 라고 말하며 대화의 흐름을 친구의 성취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로 돌리는 것이죠. 반면 진정한 친구라면 와, 정말 대단하다. 너가 열심히 일한 만큼 당연히 보상받아야지. 그동안 애썼다. 라며 주인공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상대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상황 두 번째, 이번에는 한 친구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의 예를 볼까요? 두 친구가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십니다. 지연 씨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어렵게 모으고 고생해서 집을 분양받았어. 너무 기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질투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정적 견해로 상황을 깎아내리는 반응을 합니다. 친구는 축하해. 근데 경기도도 집값 많이 비싸졌더라. 대출 많이 받았지. 부담 크겠다. 라며 부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둘째, 내키지 않는 건조한 공감을 합니다. 하긴 요즘 다들 집 사더라. 근데 나 같으면 지금은 전세로 살 것 같아. 라며 상대의 성취를 덜어내려는 듯 말하는 것이죠. 셋째, 이때 서울과의 집값을 비교하며 기쁨을 무시하기입니다. 지연 씨가 이제서야 내 집이 생겼어 라고 말할 때 친구는 그래도 경기도는 서울보단 덜 비싸잖아. 서울에 그 정도 돈으론 어림도 없어 라며 상대의 성취감을 줄입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친구는 진짜 축하해. 드디어 너만의 보금자리가 생겼구나 라며 상대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지지하겠죠. 이번에는 외모에 대한 질투를 하는 상황을 이야기해 볼까요?
지원 씨는 외모 컴플렉스가 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성형으로 지원 씨는 자신감도 얻었고 남자친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째, 성형을 폄하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기를 합니다. 어머, 축하해. 근데 성형 덕분에 남자친구 생긴 거면 좀 씁쓸하지 않아? 원래 너의 모습이 좋아서 만난 건 아닐 테니까. 라며 친구의 변화나 성취를 폄하하려 합니다. 둘째, 성형 전후를 비교하며 비꼬기를 합니다. 와, 진짜 이제 미녀 됐네. 솔직히 성형 전에는 너한테 남자들이 관심 없었던 것도 이해가 가는데 이제야 너의 매력을 알아보는 거구나 라며 비꼬아 전의 모습을 강조하며 깎아내립니다. 셋째는 본인의 자부심을 강조하며 질투심을 드러냅니다. 나야 뭐 성형 없이도 자연스럽게 남자친구 생길 수 있겠지만 너의 경우에는 성형이 필요했던 것 같아. 어쨌든 잘 됐다. 라며 자신을 드러내며 친구의 변화를 은근히 낮춰보려 합니다. 이렇게 질투의 말투는 칭찬하는 듯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친구에게 질투를 유발하는 나의 행동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친구에게 질투를 유발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다소 흥분하며 과도하게 자랑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성취나 성공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나머지 지나치게 신이 나서 말하는 것은 마치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 친구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이나 급여,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가 일머리가 좀 있지, 요즘 내가 좀 잘 나가잖아 하면서 반복해서 자기 성취를 강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질투와 비교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친구의 상황과 비교하는 말투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간과하고 너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하며 쉽게 말하거나 혹은 왜 그 정도 급여밖에 안 돼? 너 남자친구는 이런 선물도 안 해줘? 와 같은 비교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질투를 자극하기 쉽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성취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게 하거나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 SNS에 과시적인 게시물 자주 올리기입니다. 성공적인 생활이나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자주 SNS에 올리는 것도 친구에게 박탈감을 넘어 질투를 유발할 수 있겠죠. 특히 친구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자칫 과시적으로 느껴지고 친구는 질투심과 자괴감마저 느낄 수 있죠. 따라서 성취를 공유하고 싶지만 상대가 이를 질투로 받아들이지 않게끔 배려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겸손한 표현으로 전달하기입니다. 성공을 전할 때는 지나치게 자랑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겸손하게 표현해 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라며 결과보다 과정을 강조하면 친구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공감을 바탕으로 소식 전하기입니다. 친구의 상황을 고려하며 이야기를 나누면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도 예전에 힘들었어. 이제 너도 곧 좋은 기회가 올 거야. 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응원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셋째, 대화를 나누며 공유합니다. 친구에게 남한테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은 상당히 기분을 상하게 만들죠. 이 소식을 너랑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어 라고 말하면 신뢰의 표시가 됩니다. 친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다짜고짜 먼저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는 요즘 너의 생각이 많이 났어. 너도 잘 지내고 있었지? 라는 질문으로 상대방의 상황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먼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넷째, SNS 사용 시 표현 절제하기입니다. 자신의 성취를 SNS에 자주 게시하는 대신 간단한 문구나 사진으로만 표현하면 친구들이 비교 감정 없이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움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와 같은 표현도 좋습니다. 질투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상대방의 성공이나 기쁨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경우 이는 감정적으로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의 질투가 지나쳐 당신의 자존감에 해를 끼치고
우정의 가치를 해치고 있다면 관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친구의 질투의 정도가 지나쳐서 관계 유지를 고민해 봐야 할 몇 가지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든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비꼬는 경우는 친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친구가 그동안 쌓은 경력으로 좋은 곳으로 이직을 했는데 와, 너 이번에도 진짜 운이 좋았네 라는 식으로 친구를 깎아내리고 축하의 의미가 담기지 않은 말을 반복한다면 이는 당신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결국 관계의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둘째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입니다. 질투가 강한 친구는 나의 성취와 자신의 상황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가 그런 성과를 냈다니 넌 항상 운이 좋아, 아니면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며 당신의 성취를 덜어내려 한다면 이는 건강하지 않은 경쟁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상호 지지적인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셋째는 자신감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친구가 당신에게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아 와 같은 말로 나의 성취를 폄하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면 그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스스로도 자신의 성과를 폄하하게 되며 자신감이 약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샤덴프로이데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샤덴프로이데란 독일어로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끼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친구가 당신의 실패나 어려움에서 묘한 쾌감을 느낀다면 이는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너가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어, 이번에 잘 안 된 거야 라며 당신의 어려움을 기회 삼아 비난하거나 자신의 불행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위안을 얻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우정의 신뢰를 깨트리고 관계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입니다.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처럼 질투의 감정이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투는 관계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며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가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바람에 손절을 당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질투로 인한 친구 관계, 여러분의 친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연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